네, 안녕하세요. 용태리어TV입니다. 67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마감 현장을 보실 거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다크 월러색이 많았습니다. 그런 월러색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인테리어 고객님의 요청이셨고요. 또한 천장고가 다른 아파트보다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디자인 시안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평수가 넓다 보니까 전실이 따로 있고 현관이 따로 있게 되었는데요. 이 현관은 사실 방보다 훨씬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잘못 시공하는 순간 되게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색으로 쭉 이어진다 라고 했었을 때는 더욱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신발장의 시공 현장을 보면은 오른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이 창을 전체 가리는 거는 개방감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 틀에 맞춰서 신발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무광 페트 재질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고 위에 샌드 재질로 인조 대리석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하부를 뚫어놓고 조명을 달았고요. 이런 할로겐 조명 등을 설치하여서 더욱더 고급스럽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여기 중문이 달려 있었어요. 중문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아주 얇게 목공을 해서 필름 마감을 해서 개방감을 더 씌웠습니다. 이곳은 현관에서 들어와서 전실입니다. 전실도 똑같이 아주 개방된 문틀로 짜여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베이지색 신발장 및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울로 나가기 전 들어올 때 한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길 원하셔서 시공을 했고요. 하부를 띄워서 간접 조명을 시공함으로써 조명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슬리퍼를 잘 사용하시는 고객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아까 현관과 같이 매입 센서와 할로겐 전구색 조명으로 아주 따뜻한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천정고가 되게 낮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보셔도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닿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 자체 아파트가 워낙 낮아서 구축보다도 약 5에서 10cm가 더 낮았고요. 더군다나 공사 전에 원래 있던 상태를 보신다면 우물 천정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어서 화장실보다 더 낮은 천정고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넓어 보이고 더 높아 보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천정을 다 뜯어봐도 일반 집보다 낮았어요. 한 3c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정을 가장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올렸을 때 이 큰 평수에 너무 밋밋하다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따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수다 보니까 이 간접 조명 날개 라인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 그만큼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간접 조명을 넣고, 물론 가장 완벽한 것은 조명을 가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딱 이 정도 5cm 정도만 내려서 간접 조명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벽면에 석고보드 앞에 있는 아트보드를 제거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체를 전체 다 시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깔끔히 평탄화를 만든 후에 베이지색 벽지로 도배를 시공했습니다. 샤시가 매우 좋은 23mm 샤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 월러색이 너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화이트 필름으로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께서 따뜻한 분위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등을 보시면 너무 많고 사람마다 너무 밝기가 밝다, 어둡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스위치 개수를 나눠서 조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등을 켰을 때지만 무드 있게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접 조명만 나올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요. 조도를 조금만 밝게 하면 스위치 하나로 3분의 2가 켜집니다. 전체 켰을 때는 아까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좁아서 넓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물 천정을 없애냐
아니면 넓히냐의 결정이었는데 저는 우물천정을 넓히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간접 조명이 쭉 나가서 복도 끝까지 이 거실과 복도 라인 전체를 우물화 만들음으로 해서 훨씬 넓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가장 좁은 천정구에 가장 넓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공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주방 공간을 들어가기 앞서서 주방을 어떻게 하면 넓게 쓸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 이 부분에 큰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방과 거실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큰 문을 달아놨고, 이 문을 달아놓기 위해서면 요게 문이 들어갈 만한 가벽 공간이 있었어야겠죠. 여기도 약 15cm 정도가 더욱 튀어나온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문짝을 전체 철거하고 면을 다듬어서 더욱더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문틀 쪽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개방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주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겠죠. 구도를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이제 주방 공간의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건데요. 이쪽을 보시면 저희는 식사 공간, 다이닝 공간과 이제 조리 공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뚫린 미음자죠. 이 넓은 공간에는 인덕션을 놓고 양쪽에 조리하는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조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요. 사각 싱크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한 연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원 베이지 톤 싱크대를 설치를 해서 고객님의 니즈에 만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냉장고 장을 보셨을 때 이 중간에 선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냉장고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뚫어놨었을 때에는 양문형 혹은 문 한 개짜리 다 배치할 수 있도록 냉장고장을 전체적으로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요리하거나 할 때 어두웠던 그런 면을 최대한 밝게 했고요. 상부장도 되게 깔끔하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하이드 후드를 넣었고요. 이 하이드 후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려져 있습니다. 식탁등과 이 다이닝 공간의 할로겐 조명은 전구색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고, 펜던트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은은한 불빛이 나올 수 있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보조주방을 보시겠습니다. 보조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만 들어가 있죠. 그러나 워낙 짐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상부장을 따로 설치를 해서 똑같이 짐을 많이 넣을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여기에 2구 쿡탑을 시공을 해서 오래 조리해야 될 요리 같은 경우는 집에 냄새가 많이 배기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오랫동안 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안방이고요. 일단은 처음에 여기에도 원래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아주 진한 다크 원러색으로 있었습니다만 재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 화이트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그 문짝 윗부분에다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전구색 할로겐 조명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방의 조명을 보시면 되게 일반적인 조명일 수 있겠으나 사실 리모컨 등입니다. 이 고객님들 가족 구성원들마다 각각 조명 취향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리모컨 조명으로서 당연히 불이 꺼졌다 켜졌다는 가능하겠지만 색상 변환이 됩니다. 색상 변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주광색 등인데 이렇게 전구색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조도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도 조절이 되고요. 전구색이 조명이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맞는 색상, 조도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취향을 맞출 수 있게 시공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객님의 따님 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따뜻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장된 공간에 베이지 톤의 벽지를 시공을 했고 포인트가 화이트가 되는 그런 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붙박이 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위까지 전체 도어로 보일 수 있게 해서
터치형으로 옷장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깔끔하면서 활용도는 높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보통 방에 붙박이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벽을 세우지 않았을 때에는 붙박이 옆면이 그대로 보이겠죠. 물론 옆면이 나쁜 재질은 아닙니다. EP라고 해서 이 문짝과 거의 같은 마감재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 가벽을 설치 안 하고 그냥 바로 EP만 보이면 그냥 장을 놨다 라는 개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붙박이장을 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마치 원래 있던 벽과 벽 사이에 붙박이장을 집어넣는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시공을 해놓는다면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포셀린 타일을 벽과 바닥을 통일했습니다. 약간 베이지 톤을 시공을 했고요. 주백색, 즉 전구색과 주광색의 사이에 조명을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너무 밝은 불이 부담스러울 때는 이 등만 켜고서는 간단한 용물을 볼 수 있도록 시공을 했고요. 이 너무 베이지 톤으로만 통일이 되면 조금 아쉬운 감각이 있기 때문에 파티션을 블랙 파티션으로 시공을 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도기 같은 경우에는 데림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수전은 무광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슬라이드 장을 보시면 보통은 이게 되게 80cm로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수납은 당연히 많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쁨을 완벽히 찾은 건 아니지만 약 20cm 정도를 줄여서 조금 슬림하게 만들어서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와 비슷한 색상의 타일이지만 약간 그레이 톤이 들어간 포셀린 타일이고요. 벽과 바닥을 맞춰서 조금 더 넓은 효과를 내게 했습니다. 이 공간, 세면대 공간이 되게 넓었는데 세면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리고 대리석 하나만 받쳐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하부장을 만들면서 위에 탑볼 세면기 그리고 스테인레스 수전을 시공을 하면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하고 밑에 수납 공간도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장은 큰 팔각 거울로 시공을 하고 평소에 너무 밝은 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 조명만 켜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공간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원래 여기 샤워 부스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평수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샤워를 한다? 되게 어울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 욕실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은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샤워 가운이라든지 밑에 조그만한 장을 놔서 물이 넘쳐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러면 이 샤워 부스는 어디로 갔을까? 바로 이 공간을 샤워 부스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욕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자, 호텔 가보시면 되게 넓은 샤워 부스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공간, 욕조 공간 전체를 다 욕조를 철거한 후에 샤워 부스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들어와서 여기서 샤워를 할 수 있을 그런 엄청 넓은 공간이면서 고급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죠. 면도경도 달아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골드 포인트를 주면서 베이지 앤 라이트 그레이 타일에 어울리는 파티션 샤워 부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67평형 인테리어 마감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